배는 석탄을 싣고 다니는 배예요. 굉장히 큰 화물선입니다. 한 4, 5만 톤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자리는 미시시피 강 그 하류의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게 미시시피 강 두 개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큰 미시시피 강 제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저편에 미시시피 강에는 화물선들이 하역 작업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 1683년에 라살 탐험대가 시카고 그리고 샌루이스를 경유해서 루올리언스 그리고 남쪽 바다 멕시코만 바다까지 그 카누를 타고 탐험대가 진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상륙을 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명 이름이 라살 익스플로어 랜딩이에요. 라살 탐험대에 상륙한 지점, 그 역사에 기록이 된 대로 여기에 이러한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역사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편에 내려와서 여기서도 캠프를 하면서 천막을 치고 자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 몇 날을 계속 내려가면서 그 멕시코만 바다까지 진출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카누를 타고 시카고까지 올라가서 그분이 1684년에 프랑스 왕 루이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루이로부터 탐험대를 허락을 받아서 그 탐사선들을 끌고 이분이 이 강을 따라서 시카고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잘못해서 텍사스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잃어서 그쪽에 상륙을 하게 된 그러한 또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시시피 강 뉴올리언스 북부에 있는 그 강 두 개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포가 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작은 기념비, 그게 유명한 기념비는 아닌데 내가 역사 설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뉴올리언스예요. 지난번에 멕시코만 바닷가에 여기에서 그 먹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올리언스에서 북쪽으로 약 40분 정도 그 거리에 있는 약간 상류로 올라왔어요. 이 자리는 1683년에 프랑스 탐험가 라살이 이 경로를 통했어요. 여기가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클리블랜드 이 호수를 통해서 시카고를 경유해서 일리노이 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샌루이스를 경유를 해서 그리고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그 카누를 타고 약 50명의 탐험대가 왔어요. 백인 탐험대가 20명, 그리고 30여 명은 여기에서 고용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대동하고 노를 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시시피강 상류를 따라서 미시시피 강 그 원류지까지 간 것이 1682년에서 83년에 거쳐서 약 2년의 그 탐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684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을 알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대를 이끌고, 이분이 이제 탐험가니까요. 그래서 함대를 이끌고 이 바다를 통해서 미시시피강 하구로 해서 이 센트루이스 쪽으로 올라가는 이 노선을 찾으려고 지름길로 왔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요, 이 플로리다 남단을 거쳐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항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뉴올리언스 미시시피강 하구를 간다는 것이 이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텍사스 남부에 그 코프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번 갔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 그 경계 여기는 지금의 멕시코 땅이에요. 이 코프스 크리스티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미녀 삼총사의 그 배우로 활동했던 금발의 미인 파라 파셋의 그 본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출생을 해서 62살의 나이에 이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 여기에 묻혔어요. 배우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2년 전 그리고 4년 전에 갔던 나의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 채널이 아닌 기존의 자유의 남자 채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아주 명배우예요. 아주 아름답게 생기신 그 분인데, 여기에 묘지에 마릴린 monroe, 딘 마틴, 수잔 헤이워드, 버트란 카스터, 제임스 코본, 형사 콜럼보, 뭐 하여튼 수많은 배우들이 같은 곳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1684년에 프랑스를 떠나서 여기에 도착을 해서 미시시피 강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육로로 걸어서 방향을 대충 잡아서 탐험대를 이끌고 어떻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헌스빌 텍사스라고 하는 크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탐험에 지치고 또 짜증이 난 그 탐험 대원들이 이 라살 탐험가를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1687년에 여기 헌스빌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거쳐 오면서 여기가 어스틴이에요. 그리고 샌앤토니오 알라모 요새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댈러스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오면서 여기를 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러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라살 탐험가의 그 역사를 자료를 이제 곳곳에서 다니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모피 사냥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측을 했었는데 모피 사냥꾼으로 유럽에서 왔어요. 이 지역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사냥꾼들이 곰, 늑대, 또 수달, 뭐 여우 이러한 것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유럽으로 전부 가지고 간 그 회사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와 영국 그러한 그 회사들이 이제 각축을 벌인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그 사냥꾼들끼리 살해를 하고,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불화는 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탐험대를 조직을 해서 이 경로로 온 거예요. 그 5개 호수를 다 거쳐서 시카고, 그리고 일리노이 강이 있습니다. 이 강도 꽤 커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그 오하이오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서 그 오하이오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오는 그러한 강물들도 들어가고, 수많은 강들은 모두 미시시피 강으로 모여서 남쪽에 그 멕시코만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콜로라도 산맥의 동쪽, 그리고 아팔라치아 산맥의 서쪽에 있는 남북한 영토의 25배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지역의 모든 그 강물과 시냇물들이 모여서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서 이 멕시코만 바다까지 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인 그 설명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살이 이 시절에
이 토론토 오타와 인근에서 이 양반이 무엇을 했나 역사 자료를 제가 요 근래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냥꾼으로 왔다가 돈을 또 벌고 또 지혜가 있으니까 중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로부터 모피를 사서 그것을 또 그 프랑스와 영국에서 진출한 그 대기업에게 또 떠넘기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미국 대륙의 그 곳곳에 다니면서 그 사냥을 하면서 사냥꾼들에게 모피를 수거를 했는데 기록에는 여기 그 오하이오 정도만 내려왔을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녀본 곳으로는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이 모든 일대가 프랑스와 영국군들이 서로 살육을 하면서 그 모피 무역권을 쟁탈을 하는 그러한 경쟁을 벌인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곳곳에 프랑스의 성과 영국군의 그 목책성들이 지금 복원이 되어서 곳곳에 많아요.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이러한 곳에 있고 이 북부에 여기에 여기입니다. 대규모의 그 기병대 성처럼 목책으로 쌓아놓은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육을 한 거예요. 사냥꾼들이 가지고 오면 원주민들이 가지고 오면 그 모피를 거기에서 전부 저장했다가 그것을 배로 이 호수를 통해서요. 그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그러한 기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곳에서만 그 모피 사냥을 한 것이 아니고 곳곳으로 다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부에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가 옐로스톤입니다. 그리고 몬타나 이러한 곳을 다니면 아이다호까지 이 모피 사냥꾼이 1600년대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1800년대에도 계속 다니면서 이곳에서 짐승을 사냥을 해서 들소도 사냥을 하고 사슴도 사냥하고 엘크도 사냥하고 무스도 사냥해서 그 털의 그 수요는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1683년에 이 경로를 따라서 미시시피강 뉴욕까지 오면서 스페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영토를 제외한 로키 산맥의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을 프렌치 땅으로 여기를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 국왕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루이지애나 그 테리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레곤 테리토리, 여기는 스파니시 콜로니얼, 그리고 여기는 잉글랜드가 차지하고 하고 있었던 이 정도의 그 영토가 되고요. 이 아래 플로리다 전 지역은 스페인 그 정복자들이 미국 최초에 여기에 상륙을 했어요. 1513년에 처음에 상륙을 하고 1519년에 멕시코 그 유카탄 반도로 진출을 하면서 이 지역을 석권을 한 그러한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 그 테리토리를 토마스 제퍼슨 미국 제3대 행정부가 나폴레옹으로부터 이것을 샀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권력 쟁취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미국에서 그 정보를 알아서 장관을 파견해서 나폴레옹을 만나고 나폴레옹에게 이 지역의 땅을 1에이커에 1에이커면 한국의 옛날 평수로 1224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이커에 이 지역의 땅을 3센트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여기에 캔사스 주에 제가 3년 반 전에 여행을 할 때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모든 그 흥망성쇠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고 수많은 각축을 벌이면서 그 인명이 살상이 되고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 리무벌 작전을 하면서 수많은 그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금은보화가 나거나 목재가 나오는 그러한 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모두 잡혀서 이곳에 그 오클라호마 분지로 전부 추방이 된 거예요. 모든 곳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나바호, 여기에 그 아파치, 나바호 뭐 등등 그런 호피, 이러한 사람들은 사막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백인들의 입장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만치도 이 아래 텍사스와 멕시코 북부를 무대로 해서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코만치도 대체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오클라호마에 가면 여기 뭐 코만치 마을도 있고 뭐 등등 곳곳에 다 있습니다. 하여튼 백인들의 입장에서 점점 서부로 진출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의 그 시카고와 그 미시간의 모든 그 일대가 미국의 땅이 된 것은 영국으로부터 1883년에 독립을 하고 미국의 독립 국가가 이제 이 지역으로 시카고 쪽으로 이제 계속 동부로 진출을 해가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내려와 있던 프랑스의 모피상들, 뭐 군대도 조금 와 있었지만 대체로 모피상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무력으로 이 미국과 영국 군들과 항상 맞대결을 했었지만 이 북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이 퀘벡이나 몬트리올 이런 그 황량한 지역이니까 미국 군대가 여기에 진출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캐나다 그 동부 일대를 전부 석권을 하고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는 전부 프렌치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부로 이주한 그 미국인들에 의해서 이 로키 산맥 그 캐나다 그 캘거리, 밴쿠버 이쪽은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를 보면은 이 위쪽에 캐나다인데 동부는 퀘벡과 토론토,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해서는 프랑스 말을 사용을 하고 서부는 서부 개척 시대 그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영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국경은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으로 별도로 분리되어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는 그러한 영토가 된 거예요. 이 라살이 저 아래 여기서 2시간을 떨어진 곳에서 11편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록에는 1640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1647년에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은 1643년에 태어나서 1646년에 세상을 떠났다.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역사 설명을 하다 보면 정확한 그 확신적인 기록인데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기록이 있어서 저도 이제 헷갈리지만 그래서 몇 년의 그 시차를 두고 제가 그 오차적인 그러한 그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땅들은 지금에는 50개 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이, 알래스카 포함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게 하나, 그리고 뭐 테네시 그 테리토리에서 막 이렇게 크게 미조리 테리토리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나씩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1800년대 말에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의 그 구해구를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뭉퉁그레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 뉴올리언스 그 프렌치 쿼터, 여기 제주의 도시, 이것이 프렌치 땅이었기 때문에 프렌치 사람들이 이곳에 1700년대 초에서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그 지금의 그 제주의 거리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프렌치 쿼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 땐 재즈의 거리라고 하지만 그 재즈의 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어요. 프렌치 쿼러, 프랑스 거리,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 남부와 이 미시시피 그 주요 인근에는 곳곳에 건축 양식도 그렇고 사람들의 언어나 곳곳에 있는 문화 유적지들이 프랑스의 그 역사를 답습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뉴올리언스를 떠나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시 뉴올리언스로 가서요, 곳곳에, 그리고 이 다른 쪽에 그 남부 멕시코만 바다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역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